자, 뮤지컬과는 달리 나는 아직까지 극장에서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작품이든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동감합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뮤지컬이 그래도 뭔가 그냥 겐토로라도 그냥 오페라에서 뭔가 발전해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데는 그런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겐토를 때릴 수 있는 정도의 문화적 소양은 다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개무시를 했는데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음악사를 넘어서 적어도 서구의 예술, 기나긴 이 예술사에서 하이라이트, 우리 전통음악식 용어로 하자면 눈대목, 우리 판소리에서 제일 빛나는 대목을 눈대목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예술사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그리고 모든 예술적 역량과 모든 테크니컬한 기술적 역량, 그리고 모든 예를 들어서 경제적 마케팅, 흥행 이런 등등 파이낸싱부터 마케팅까지의 이런 모든 경제 사회적 역량이 다 결집된 어쩌면 서구 문화의 꽃과 같은 장르예요. 자, 일단 오페라 하면 뭡니까? 그전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예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일단 문학이 들어가 있고 노래 가사, 드라마 다 문학이잖아요.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 장치 및 등등의 미술적 요소가, 미술 및 건축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춤. 오페라의 웬 춤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페라를 좀 많이 안 보신 분이야. 그랑 오페라, 그러니까 프랑스 오페라는 발레가 필수예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들은 이제 춤의 요소가 점점 이제 18세기 후반 이후로 사라져서 이제 띵띵한 아저씨 아줌마들 나와서 얘기한 노래 부르느라고 하는데 발레를 위시한 다양한 춤, 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예술가가 혼자서 집 다락방에서 글작을 쓴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장르가 아니야. 일단 작곡가부터도 굉장히 단순한 기악곡이나 성악곡을 쓰는 것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의 플롯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그 예술가로서, 종합 예술가로서의 기량을 가져야 합니다. 문학적 안목도 있어야 되고 무대를 생각하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양의 오페라의 역사는 아주 간단한 걸 얘기합니다. 적어도 오페라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오페라의 출발점 1600년이야. 얼마나 외우기 쉬워. 1603년 이러면 우리 짜증나잖아요. 1600년에. 이 오페라, 이가 첫 번째 오페라, 사실 첫 번째 오페라는 아니에요. 현존하는 기록이 제대로 모든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첫 번째 오페라.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오페라는 어디서 처음 상영이 됐냐면 어딜 것 같아요? 예? 베니스 아닙니다. 베니스에서 가까워요.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이제 베니스는 이제 꼭 가요. 좀 있어요. 37년 뒤에 제가 베니스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1637년에 베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 근데 1600년에 베니스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피렌체에서 피렌체를 하는 우리 나 아는 가문 있잖아. 왜? 메디치. 근데 이 1600년이라는 시점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가 완전히 개화한 시점이에요. 메디치가가 진짜 잘 나갈 때예요. 학자, 예술가, 화가, 건축가 다 와. 열심히 해. 애들 좀 밥 잘 챙겨줘라.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메디치 가문의 마리가 프랑스 왕인 앙리 4세의 와이프가 됐어요. 그 결혼 축하연으로 오페라를
에우리디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에우리디체라고 하기도 하고 에우리디케라는 작품을 올렸어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페리와 카치니라는 사실은 인문학자들이었어요. 이제 이 그 식객들 중에 메디치가의 식객들 중에 이제 이른바 그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은 이제 그 기나긴 중세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이제 이른바 휴머니즘, 인간 본연의 감정과 이성들을 이제 집중한 학문을 하는데, 특히 예술가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들은 특히 그리스 시대 때의 이 희극과 비극, 그리스 시대 때의 연극을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정수의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시 어떻게 새로운 이 시대에 맞게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뭘 막 논쟁을 하게 돼요. 왜 논쟁을 하게 되냐? 야, 이거 연극은 연극인데 노래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대본은 남아있는데 악보는 없잖아. 이게 그냥 단순히 연극이 아니고 이 연극 안에 음악이 있었는데 악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지금 요 대본에 요 주인공이 말하는 게 이게 대사인지 노래인지 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느 놈은 아니다. 그냥 이 하는 거는 개인이 말하는 거는 대사고 여기 코러스라고 된 부분만 노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슬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아니다. 이 대사가 노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처음부터 이 대사가 다 노래였을 것이다 라는 또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나와요. 근데 뭐 원룸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 우리가. 근데 이제 자 그렇다면 노래로 치자. 근데 어떻게 불렀는데? 그래서 야 그게 있다고 치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기나긴 그 교회 지배의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정말 그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문화의 그 새로운 결을 나는 그 첫머리에서 그리스의 가장 문화적 정수를 갖고 와서 자기 시대의 감수성으로 이걸 옹고이 지신이라고 해야 되나 동도석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갖고 와서 정말 수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어이없게도 음악 아마추어들에 의해, 물론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저기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지. 얘들은 왜냐면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그림만 그렸어요. 해부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인문학자지만 음악적 소양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 그렇지만 전업적인 음악가는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이 작품은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연불에 가까워요. 지금처럼 화려한 무슨 이런 아리안 이런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렇게 그 낭송을 좀 음악적으로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레시타티보라 그러죠. 오 그대 왔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런 식인 것이야. 그런 것에 아주 가끔씩 이제 선율의 라인이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곡들이 이제 사이사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작품이 됐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피렌체에 잘 나가는 가문에 한번 지랄해 보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지만, 역시 이 르네상스라는 아주 이 엄청난 기운이라는 것이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왜 우리 한국 지금 대중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MP3로 판 듣다가 좋아하는 오빠 생겨서 라이브 콘서트 한번 갔다가 그리고 영화 보러 갔다가 그냥 한번 진짜로 오르르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연기도 하는 뮤지컬 한번 보러 갈까? 근데 좀 비싼데. 근데 왠지 레미제라블 안 보면 좀 뭔가 니 영화만 봤나 이런 소리 들으면 가오가 접힐 것 같으니까 10만 원 주고 한번 가봐. 마찬가지로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야. 뭔가 그래도 피렌체가 뭐냐면 작은 도시지만 온 유럽에 뭔가 나 좀
좀 똑똑하거든. 뭐 나 좀 예술 좀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시선이 몰려 있는 가장 이제 핫한 플레이스란 말이죠. 피렌체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어. 그러면 야, 우리가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만토바가 야, 우리도 한번 씨발 해봐. 뭐 좀 뭐 이상한 거 했다 그러는데 그때 만토바에 누가 있었냐? 몬테베르디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정말 바로크 오페라의 문을 여는 몬테베르디가 근데 오야지가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몬테베르디는 막 씨발 또 어디서 피렌체 새끼들이 이상한 걸 해가지고 나는 진짜 프로인데 역시 프로가 하니까 달라. 하는데 이게 야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가오는 진짜 잡히는 거야. 돈은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배우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연주자도 있어야 되고 막 대본 작가도 불러와야 되고 막 극장도 존나 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이른바 파워 엘리트들이 자신의 문화적 식견과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토바까지 이게 딱 하니까 바로 로마에서 반응이 확 옵니다. 근데 로마는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종교의 바티칸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저런 아들하고 같이 놀 수는 없지. 3,000석짜리 아직 오페라 만들지도 않았는데 3,000석짜리 오페라 극장을 만들어. 여기 이걸 했던 놈이 이 로마의 파워 엘리트가 이제 바로 뒤에 우르바누스 8세 교황이 됩니다. 피렌체에서 한 지 20년도 안 됐는데 뭔가 이탈리아 애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 애들 그 습성이. 저기서 뭐 좀 했대더라. 그래? 씨발, 그럼 300 받고 600 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막 그때고, 이 로마 인구가 몇 명이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3,000석 이상 극장 우리나라 서울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세종문화회관하고 평화의 전당. 여러분 3,000석짜리 극장이라는 건요.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지은 거야. 그리고 교황이 됐어. 그런데 교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이 빨리 죽어버렸대요. 뭔가 권력이 잃거나 죽으면 그 전에 비리를 가지고 많은 후폭풍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로마의 오페라 너무 예산을 많이 썼잖냐 이들이. 좀 약간 조금 발이 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베네치아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졸지에 베네치아가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의 첫 번째 거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네치아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돈 대줄 교황도 없고 엄청난 공작 백작도 없어. 일단 분위기는 자유롭고 좋은데 야, 씨, 굶어 죽게 생겼다. 야. 이거 어디서 뭔 돈을,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는 상인들, 부르주아들의 도시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돈 내고 봐줄게. 그럼 되잖아. 그래서 1637년에 드디어 역사상 최초의 퍼블릭 오페라 콘서트 홀이 베네치아에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극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페라가 그냥 귀족, 교회, 아까 그 교황 혹은 어마어마한 권력자 이것만의 이 사람들의 페이트런, 구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 상인, 평민들이 내가 관람료를 지불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일종의 시민 흥행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그때 또 이탈리아가 이런 데 모여서 진짜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골 때리던 요소들의 그 지방 도시 국가들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개성들이 충만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뜨면서 마지막으로 나폴리가 또 이제 우린 남쪽에 못 산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나폴리 공국이 오페라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나폴리 국가대표 오페라 작곡가는 스카를라티예요.
스카를라티를 앞세워서 이제 나폴리에서도 오페라를 막 발전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나폴리를 사실 굳이 뭐 얘기하느냐면요. 이 나폴리 오페라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클래식 하면 좀 알게 되는 교향곡 있잖아. 심포니. 심포니가 사실은 본래 이 오페라의 서곡, 교향곡으로 발전할 오페라 서곡의 형식을 처음 만들어낸 도시가 이 스카를라티의 나폴리예요. 그래서 이 스카를라티는 오페라 서곡을 알레그로 빠르고 안단테 느리고 빠르고 라는 빠르기를 극적으로 이렇게 빠른 걸로 시작해서 느린 걸로 한번 살짝 넘어가서 한번 분위기 한번 싹 잡아줬다가 마담 스텝 한번 밟으실까요 하고 싹 잡아줬다가 다시 또 쫙 신나게 좀 빠른 템포로 들어서 딱 마감하는 이 구조가 나중에 분화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단독 기악 관현악 양식으로서의 교향곡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1600년에 시작을 했지만 고작 50년도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모든 서양의 음악 양식을 다 구조적으로 지시하고 만들게 되는 이 거대한 일종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그 공급처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페라는 이제 이 이탈리아를 벗어나면서 18세기로 가게 되면 최고의 전성기를 이 바로크 시대에 맞이합니다. 여러분 파리넬리 아시죠?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거세 소프라노잖아요. 이게 왜 생겼겠어요? 고린도 전서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이 중세시대 말기에 이 또 또라이 수도원들이 이걸 또 확대 해석을 해. 그래서 야 교회에서 노래를 하느니까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언니들 입 다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중세시대 때부터 서구는 뭐지? 폴리포니 다성음악이 발전한단 말이지. 제일 낮은 뭐 베이스, 뭐 테너, 알토, 콘트랄토, 소프라노 막 해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 여자들이 맡아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입 다물라며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 변성기 전에 소년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일 역시 남자는 테너고 여자는 소프라노잖아. 얘들이 제일 개는티가 높잖니.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일단 소년들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량이 작아. 그래서 어른들 소리에 묻혀. 소프라노 음은 나는데 묻혀. 두 번째, 얘들은 곧 변성기가 와. 이제 좀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이렇게 할만하면 너 변성기 왔니? 이래가지고 또 어린애를 데리고 와야 돼. 아, 이러니까 짜증나.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잔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예 그러면 요 상태를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스페인의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에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놈들이지. 뭔가 신에게 엄청난 걸 봉업을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그 남자 음악에 재능있는 남자애를 부모한테 돈을 주고 거세시켜서 수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물론 뭐 걔들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내시들이 있었잖아. 다만 뭐 신의 봉사느냐 왕의 봉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거세를 시켜서 소프라노를 만들었어. 근데 사실은 아무리 무식한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절대 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뭔가 자기 신도들한테 이 교회의 권위를 신의 권위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 욕심 때문에 다 음성적으로 다 카스트라토를 고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페라가 폭발하면서 오페라의 붐이 18세기에서 폭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카스트라토들은 완전히 그냥 칙칙한 교회 수도원 교회를 벗어나서 완전 자기의 물을 넣게 돼요. 왜? 일단 얘들은
성장이 멈췄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안, 절대 동안이야. 그리고 소리는 어마어마한 고음을, 여자의 소프라노는 달라요. 카스트라토의 똑같은 하이시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하이시하고 다른, 그래도 걔는 남자잖아. 굉장히 강하고 굵은 고음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했냐?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공연장은 이제 흥행은 점점 커지고 공연장은 커져가는데 주인공이잖아. 근데 주인공의 소리가 막 딴 다른 악기 연주나 옆에 사람의 합창인데 묻히면 진짜 가오 떨어지잖아. 그런데 막 생긴 것도 존나 잘생기네. 오빠가 막 그냥 저 끝에 있는 객석까지 칵 소리가 날아가면 그냥 자지러지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뭐 어느 정도로까지 가느냐면 한 국가의 한 어떤 도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를 한 편의 공연 개런티를 받으면서 이제 슈퍼스타의 자리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페라는 카스트라토라는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그 대중들에게 가장 격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른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종합 상품으로, 종합 컨텐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이 카스트라토를 중단시킨 사람,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폴레옹은 군발이잖아. 그래서 나폴레옹은 씩씩한 음악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렇게 막 카스트라토 하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유럽의 카스트라토들이 전부 다 인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만 카스트라토가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런 걸 별로 똑같은 카톨릭이지만 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나폴레옹은 그걸 금지시켰어요. 근데 나폴레옹 또 죽었잖아. 그래서 나폴레옹 죽고 이제 다시 왕정복고가 되니까 또 다시 또 카스트라토들이 19세기 말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매년 4,000명 정도의 소년들이 카스트라토가 되기 위해서 전 유럽에서 거세를 할 정도로 19세기 가면 이것이 거대 산업.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SM 연습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 거세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이제 그 컨서바토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오페라의 어떤 이른바 흥행 컨텐츠로서의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19세기 말까지 카스트라토가 담당하게 돼요.